자, 여러분. 검은 수염에게는 그의 아버지, 바로 록스디 지백에게서 물려받은 세계의 왕이 되겠다는 어마어마한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꿈을 이루기 위해 정말 치밀하게 짜인 계획을 착착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것만 봐도 그가 이야기의 최종 보스라는 걸 확신할 수 있죠. 어쩌면 임님보다도 더 강력한 그런 빌런으로 말입니다. 이 모든 비밀과 그 이상의 떡밥들이 궁금하시다면 채널 고정. 지금부터 그 모든 것을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검은 수염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는 정말 미스터리로 가득한 매력적인 캐릭터였죠. 첫 등장은 233화, 모크타운의 한 식당에서 루피와 마주쳤을 때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한 가지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검은 수염은 루피와 닮은 구석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완벽한 정반대의 인물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루피는 체리파이를 최악이라고 했지만 검은 수염은 최고라고 했죠. 음료수를 두고도 평이 완전히 갈렸고요. 이처럼 가치관과 세계관이 완전히 다른 두 사람, 그 차이는 꿈에서도 드러납니다. 루피가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사나이를 꿈꾼다면 검은 수염은 세상을 지배하는 자, 즉 패왕을 꿈꾸죠. 루피가 세상에 여명의 빛을 가져올 태양신이라면 검은 수염은 그야말로 어둠 그 자체인 셈입니다. 그래서 너도 해적이냐? 그래, 맞아. 현상금은 3천만. 직접 잡아도 안 믿겠는데. 지금 날 거짓말쟁이로 모는 거냐? 이 뚱뚱한 털북숭이 유인원 같은 놈이. 그만둬. 하지만 이렇게나 다른 두 사람에게도 소름 돋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꿈을 향한 결코 꺾이지 않는 의지와 결단력입니다. 사람의 꿈은 끝나지 않아. 이 명대사 모두 기억하시죠? 자, 그럼 이제부터 검은 수염 뒤에 숨겨진 모든 미스터리를 파헤쳐서 그가 왜 원피스의 최종 빌런이 될 수밖에 없는지 제대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이야기는 그의 혈통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검은 수염이 다름 아닌 록스디 지백의 아들이라는 충격적인 사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정말 많은 것이 설명되거든요. 아시다시피 록스는 지난 세기, 아니 어쩌면 그 이전부터 가장 광기 어린 해적이었습니다. 혼자 힘으로 세계 최악의 해적들이 모여드는 무법지대, 하치노스를 장악했죠. 그리고 흰수염, 카이도, 빅맘, 시키, 캡틴 존 같은 기화성 같은 괴물들을 휘하에 두었습니다. 록스디, 지백이 아버지라는 사실은 검은 수염의 그 압도적인 힘과 집념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완벽한 해답이 됩니다. 결국 록스 역시 D의 일족이었으니까요. 비록 티치는 록스라는 성 대신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았을 마샬이라는 성을 쓰고 있지만 그 역시 D이자 록스 가문의 피를 이어받은 겁니다. 마치 에이스가 로저의 아들임을 숨기고 세계 정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어머니의 성인 포트거스를 썼던 것처럼 티치 역시 록스와의 관계를 숨기기 위해 마샬이라는 이름을 썼을 가능성이 아주 높죠. 알려진 대로 록스디, 지백의 목표는 세계의 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하치노스의 왕으로 인정받아 왕만이 참여할 수 있는 레벨리에 참석한 적도 있다고 하죠. 하지만 성지 마리조아에서 세계 정부와 충돌했고 그 과정에서 해군 대장을 살해하며 엄청난 문제적 인물로 낙인 찍혔습니다. 결국 록스는 갓벨리에서 로저와 가프의 연합 공격에 패배하며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드물게 언급되지만 록스의 풀네임은 록스디, 지백. 그 역시 일부 해적들처럼 D의 이름을 가졌지만 이제 그에 대해 말해줄 그는 이 세상에 없지. 센고쿠 원수가 직접 세계 정부가 그를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이 벌어진 건 38년 전, 당시 겨우 2살이었던 티치는 고아가 되었습니다. 오다 작가가 그린 어린 티치가 달을 보며 슬피 우는 그 장면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모습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티치는 이 슬픔에 좌절하는 대신 이것을 동기로 삼았습니다. 아버지의 꿈을 내가 대신 이뤄 세계의 왕이 되겠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그의 거대한 계획이 막을 올렸습니다. 록스가 아버지라는 사실을 통해 우리는 록스가 바로 어둠 열매의 이전 능력자였을 거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티치가 그토록 그 열매에 대해 잘 알고 집착했던 이유죠. 그리고 12살 때 티치는 운명처럼 흰 수염 해적단과 마주칩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입단을 요청했고 흰 수염은 그를 받아들였죠.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티치가 이 배에 올라탄 진짜 목적은 오직 그토록 원하던 어둠어둠 열매를 손에 넣을 확률을 높이기 위함이었다는 것을요. 모든 것을 움직일 첫 단추는 그렇게 끼워졌습니다. 그리고 수년 후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네 번째 대장 사치가 바로 그 어둠어둠 열매를 발견한 겁니다. 티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동료인 사치를 살해하고 열매를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에이스, 이것 좀 봐라. 그거 악마의 열매냐? 그런 것 같은데 무슨 열매인지는 아직. 마침내 어둠어둠 열매를 먹은 티치는 검은 수염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아버지의 이름을 딴 사벨 오브 지베코를 타고 자신만의 해적단을 꾸립니다. 자, 이제 열매와 동료를 갖춘 그의 다음 스텝은 바로 칠무회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정의의 문을 프리패스로 통과해 세계 최악의 범죄자들이 수용된 임펠다운에 도달하기 위해서였죠. 이를 위해선 세계 정부의 눈에 들 만한 큰 공적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현상금 1억의 신인 루피를 노렸죠. 이게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에게 더 좋은 카드를 쥐어주었습니다. 동료의 복수를 위해 자신을 쫓아온 에이스와 마주친 겁니다. 검은 수염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루피 대신 에이스를 잡아 해군에 넘겼고 마침내 칠무회라는 타이틀과 정보시설 출입 권한을 손에 넣었습니다. 여기서 살아남는 놈들은 내 동료가 되어 이 지옥에서 나갈 티켓을 얻게 될 거다. 저 녀석, 진심인가? 자, 이제 쇼타임이다. 누구부터 죽여줄까? 에이스의 처형 직전, 티치는 진짜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해군 군함을 훔쳐 임펠다운으로 직행, 레벨 6의 흉악범들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던졌죠. 바로 서로 죽고 죽이는 배틀로얄을 벌여 살아남는 최강자들만 동료로 삼겠다는 것, 그 끔찍한 사륙전 끝에 그는 4명의 강력한 동료를 얻어냅니다. 그리고 곧장 마린포드로 향했죠. 계획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린포드 정상전쟁의 혼란을 틈타 티치는 전 선장인 흰수염의 흔들흔들 열매 능력까지 흡수해버립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2개의 악마의 열매 능력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마르코는 티치의 몸이 E형이라고 언급했지만 그 비밀은 아직 베일에 쌓여있죠. 만약 이게 혈통에서 비롯된 거라면 아버지인 록스 역시 이런 특이 체질로 여러 개의 열매를 다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의 상식을 초월하는 힘이 설명되는 부분이죠. 공허를 부르는 어둠. 세상을 뒤흔드는 지진. 이 모든 힘이 내 것이다. 내 발걸음 하나에 온 세상이 전율하리라. 이후 검은 수염은 동료들을 위해 악마의 열매를 사냥하며 승승장구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수확은 아마존 릴리 침공이었죠. 보아 행콕을 제압하고 해롱해롱 열매를 빼앗으려 했지만 레일리의 등장으로 후퇴하면서도 코비를 인질로 잡는 실리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080화에서 검은 수염은 자신의 다음 계획을 드러냅니다. 코비를 납치해 자신의 본거지인 하치노스로 데려간 진짜 목적은 바로 이 섬을 세계 정부로부터 왕국으로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 나라의 왕이 되겠다는 거죠. 이는 과거 록스가 레벨리에 참석했던 전례를 볼 때 그가 이루었던 업적을 그대로 따라가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정상적인 방법으론 불가능합니다. 정부가 검은 수염 같은 흉악범을 왕으로 인정할 리 없으니까요. 그래서 협상 카드로 코비를 납치한 겁니다. 하지만 코비가 해군 대령이면서도 비밀 부대 소드 SWORD의 일원임이 밝혀지며 이 카드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코비는 이미 정부에 사표를 낸 몸이나 마찬가지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티치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그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즉시 플랜 B로 전환하죠. 코비를 구하러 온 해군의 영웅, 가프를 대신 납치한 겁니다. 은퇴했지만 영웅이라는 가프의 상징성은 세계 정부에겐 엄청난 가치를 지니죠. 이제 검은 수염은 가프를 인질 사마 하치노스를 왕국으로 자신을 합법적인 왕으로 인정하라고 당당히 요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하지만 칠무회가 그랬듯 이것 역시 최종 목표는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검은 수염의 궁극적인 꿈은 세계의 왕이 되는 것이니까요. 현재 그 자리는 세계의 유일한 지배자만이 앉을 수 있다는 허의 옥좌에 앉아있는 임님의 것입니다. 옥좌의 이름은 비어있다는 뜻이지만
실제로는 이미 그곳에 앉아 세계의 진정한 왕으로 군림하고 있죠. 즉, 검은 수염의 최종 목표는 바로 이미 자리를 빼앗는 것입니다. 하치노스가 왕국으로 인정받고 검은 수염이 왕이 되면 그는 또다시 특권을 얻게 됩니다. 바로 임과 허의 옥좌가 있는 성지, 마리조아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이죠. 보세요. 검은 수염은 칠무회가 되어 임펠다운에 잠입했던 것처럼 이번엔 왕이 되어 마리조아에 잠입하려는 겁니다.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체스말을 옮기듯 자신의 궁극적인 꿈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시스템을 역이용해 록스가 이루지 못했던 세계의 왕이라는 목표를 마침내 이루려는 것이죠. 다음엔 어떻게 될까? 너희 강한 놈들은 전부 그 자리를 노리지만 왕은 오직 하나뿐이다.